새만금 수질의 중간평가 결과 농업용지는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지만 도시용지의 목표 수질 달성은 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일부를 우회 지원했지만 김승환 교육감이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가 한중 FTA에 대한 농민 피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충분하지 않아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파는 전주푸드 직매장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새만금 수질의 중간평가 결과 농업용지는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지만 도시용지는 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만금위원회는 도시용지 수질 개선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단체는 추가 대책을 믿을 수 없다며 해수유통을 요구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수질의 중간평가가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 농업용지 구간의 경우 4등급 목표 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도시용지 구간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와 엽록소 A의 경우 3등급의 목표 수질 달성이 예측되지만 총리는 3등급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도시용지 구간의 수질 달성을 위해 3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0년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전주 하수처리장 추가 증설, 가축 분뇨 공공처리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 등 추가 대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질 개선에 2조 원을 쏟아붓고도 목표 수질 달성이 어려운 만큼 새만금의 바닷물을 들여보내는 해수 유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의 담수화를 위한 수질 개선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해수 유통으로 새만금 수질 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바닷물이 유입되면 농업용수 확보가 어렵다며 해수 유통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단체의 다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의 의미 있는 제안들도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같은 토론회 장에 나서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통해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목표 수질 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측돼 해수 유통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새만금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위원회는 한중 FTA 산업단지와 경제협력단지 개발을 위해 고용, 통관, 출입국 같은 규제 특례를 정부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에 신설될 국무조정실 새만금 사업 추진지원단이 투자 여건 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해 새만금의 개발 속도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로 8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이르면 2023년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 도전하는 데다 2030년에 전북권 항공 수요가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돼 신공항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며 정부를 설득해 오는 2023년 이전에 국제공항을 완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우회 지원 방식으로 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시도교육감들이 누리예산 편성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장 한 달 뒤부터 사상 초유의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예산으로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접 지원이 아닌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명목의 예비비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전북에는 올해보다 100억 원이 적은 150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우회 지원 결정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즉각 누리예산 편성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도 환경 개선비로 예비비가 내려오면 그 용도에 맞게 쓰겠다며 단 한 푼의 누리 예산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말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섰던 도의회는 올해는 사실상 손을 놓았습니다. 지방교육재정에 파탄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청에 누리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심한 지방세를 얻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는 교육청한테 뭐 파탄이 뻔한데 지방세 얻어서 누가 편성하라 이렇게 강요하기는 의회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들은 최악의 보육대란만은 피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파동이 일고 막 힘드니까 우리는 예산을 일단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놓겠다. 너네들이 안 주면 이걸로 그냥 우리 주겠다. 도청 줄 걸 이렇게 아니 교육청 줄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교육청의 예산 편성 거부로 어린이집 누리 예산은 사실상 퇴로가 막힌 상태여서 정치권의 합의가 없는 한 사상 초유의 보육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검찰이 오늘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지침과 관련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아이들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진실에 입각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중 FTA에 대한 농민 피해 대책을 내놓았는데 1조 원 조성 방안은 논란이 많고 직불금 대책도 보완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중 FTA 농민 피해 대책으로 정부는 해마다 1,000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업과 농수협 등이 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농협이 돈을 내면 농민을 위한 각종 수매, 경제사업 등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1조 원이라는 총액 말고는 세부 계획이 전혀 없어 시행 과정에서 기금 조성이 기업의 현물 투자 같은 형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밝혀진 게 없고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낼 텐데요. 그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피해 보전 직불금의 지급 요건과 산정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피해 보전 직불금의 지급 요건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전 직불금은 농산물 가격이 평년의 90% 아래로 떨어져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10% 미만의 가격 하락되는 직불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보전에 대해서 보전 비율은 올라갔는데요. 상향됐는데 발동 요건을 완화해 줘야 우리 농민들이 쉽게 말해서 피해 보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직불금을 산정할 때 수입 기여도를 도입해 직불금이 줄어든다며 폐지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직불금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자 유성엽 의원이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통상적인 당무감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하위 20%의 강제 탈락과 연계된 비민주적인 당무감사를 거부했을 뿐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자신은 도당 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이 잇따라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면서 신당 합류설이 나오고 있지만 유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대응에 따라 신당 합류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파는 전주 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 푸드 직매장은 내년에 3곳이 더 문을 엽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호성동에서 농사를 짓는 양경수 씨. 이른 아침 수확한 시금치와 상추 등을 직거래 매장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손수 포장을 하고 판매 가격을 직접 매깁니다. 지금 아침에 밥 먹고 가서 수확해갖고 갖고 한 번씩 딱 한 건이 먹게 좋게 포장을 하죠. 100g 단위. 전주 농민들이 기른 농산물을 직거래로 사고 파는
전주푸드 직매장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500여 농가가 당일 수확, 당일 판매 원칙 아래 200여 농산물을 매일 새벽마다 납품합니다. 도시 소비자 기호에 맞춰 소량 포장하고 포장지에는 수확일과 생산 농민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첫째는 싱싱하니까 이 물건들이 그러니까 좋죠. 믿고 좀 사서 드실 수 있어요? 그럼요. 믿고 먹을 수 있죠. 가족 중심의 영세농이 대부분인 농민들은 판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판로가 없어서 새벽 시장에다도 갖다 내기도 하고 아주 힘들었죠. 우리는 더 열심히 재배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또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전주시는 전주 농민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농수산물과 축산물 일부는 제휴를 맺은 완주 등 7개 군에서 납품받기로 했습니다. 전주푸드 직매장은 1호점에 이어서 내년에 3곳이 더 생길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혁신도시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혁신도시에 문화와 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건립 규모와 위치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건립비 일부로 2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주시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3D 프린팅 산업 기반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17억 원을 들여 교육장과 시제품 제작실 등을 갖춘 3D 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합니다. 전주시는 센터가 만들어지면 탄소 섬유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막상 현실은 너무도 다른 부부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연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산수 풍경화의 새로운 무대를 보여주는 전시회도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당신한테 뭐냐고요? 결혼 5년차 부부인 진국남과 나성실. 3년 동안 뜨겁게 연애한 뒤 결혼에 골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연애는 핫, 결혼은 쿨은 부부간의 갈등을 스포츠 중계 방식으로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주인공들은 취미생활 등 주제에 따라 불만을 드러내며 으르렁대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냅니다. 연애할 때 뜨거웠던 감정이 왜 결혼을 하면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뜨거운 감정으로 올라올 수 있는 현대적 감각을 입은 산수 풍경화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캔버스를 채우고 다양한 크기의 삼각형 안에 나무를 그려넣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산수 풍경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제시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풍경들이 먹과 물의 절묘한 조화 속에 담겼습니다. 대상의 본질만 남기고 과감하게 처리한 주변의 여백은 더욱 경쾌하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김동수 가옥과 최원병 고택, 몽심제 등 전북의 옛집들을 담은 사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9번째 전주 영상사진 동호회 사진전은 오는 6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의 벽지 대중교통 서비스가 민원 행정 우수 사례로 뽑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벽지 대중교통 서비스는 기존의 버스를 소형 승합차로 바꾼 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정읍과 완주 두 곳에서 시범 사업을 한 결과 주민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두 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공개 모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새 이사장을 공개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14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 가운데 복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추천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해 결정됩니다. 새로 선임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커
공사화를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 전북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높아 추위가 조금 풀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내일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얼어붙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